자, 캐나다 정부가 곧 연방 예산을 발표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마크 카니 총리가 아주 중요한 계획 두 가지를 내놨습니다. 하나는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 신고를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아이들을 위한 학교 급식을 영구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정책이 캐나다 사회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그 속 깊은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어요? 정부한테 받을 돈이 수천 달러나 있는데 정작 나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처음 다룰 정책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이게 바로 청구되지 않은 혜택, 그러니까 주인 없는 돈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받아야 할 돈인데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특히 저소득층 캐나다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재정 지원을 놓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아니,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 원인이요? 생각보다 정말 간단합니다. 소득이 적으니까 나는 낼 세금도 없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아예 세금 신고 자체를 안 하는 저소득층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행동이 엄청난 혜택들을 그냥 지나치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요, 캐나다 복지 혜택의 상당수가 바로 이 세금 신고를 기반으로 지급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품 및 서비스세 환급이나 캐나다 아동수당, 또 근로자수당도 있고요. 심지어 장애인 관련 수당과 세금 공제까지. 이 모든 게 세금 신고를 해야만 이 사람에게 이런 혜택이 필요하구나 하고 정부가 알고 챙겨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니, 이게 그냥 몇 푼이 아니에요. 얼마나 큰 금액인지 카니 총리가 직접 든 예를 보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 파트타임으로 일해서 1년에 한 15,000달러 정도 번다고 해볼게요. 이 가정이 세금 신고만 제대로 했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려 25,000달러에 달합니다. 우리 돈으로 거의 2,500만 원이에요. 세상에 버는 돈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럼 정부는 이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까요? 여기서 바로 자동화라는 카드를 꺼내 듭니다. 그게 바로 자동 세금 신고라는 제도인데요. 핵심은 정말 간단해요. 캐나다 국세청 CRA가 직접 나서는 겁니다. 비교적 소득 구조가 복잡하지 않은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정부가 알아서 세금 신고를 대신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해야 주는 복지가 아니라 알아서 챙겨주는 복지로 바꾸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가 보이는 거죠. 물론 이렇게 큰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짠 하고 도입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정부가 아주 체계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2027년에 100만 명을 시작으로 바로 다음 해에는 250만 명으로 확 늘리고요. 2029년이 되면 최대 550만 명의 캐나다인들이 이 자동 신고 시스템의 혜택을 보게 될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카니 총리가 발표한 두 번째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우리 아이들의 먹는 문제, 바로 전국 학교 급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카니 총리가 한 말이 정말 인상 깊습니다. 여기는 캐나다입니다. 어떤 아이도 배고픈 채로 학교에 가거나 다음 끼니를 걱정하면서 하루 종일 교실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한 문장에 이 정책의 모든 철학이 담겨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답은요, 그냥 일회성으로 돈을 더 주는 게 아니에요. 아예 이 학교 급식 프로그램을 영구적인 제도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장기적인 약속이죠. 일시적인 도움이 아니라 캐나다 아이들을 위한 지속적인 약속이 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실제로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있는지는 숫자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1억 빈에 매년 무려 40만 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추가로 학교에서 따뜻한 밥을 먹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 혜택, 아이들한테만 가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들, 지갑 사정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데요. 두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요, 이 급식 프로그램 덕분에 1년에 약 800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80만 원 가까이 식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이거 정말 무시 못할 돈이죠. 그리고 이 영구적이란 약속,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이걸 지키기 위해서 2029년부터는요, 매년 2억 1,660만 달러가 넘는 돈을 고정 예산으로 딱 못 박아놨어요. 이제 학교 급식은 그냥 시범 사업이 아니라 캐나다의 기본 정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이 두 가지 정책, 이게 의미하는 더 큰 그림은 뭘까요? 이 변화들이 캐나다 사회에 보내는 신호는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한쪽에서는 자동 세금 신고를 통해서
정보가 부족하거나 절차가 어려워서 혜택을 놓쳤던 저소득층을 직접 찾아가서 지원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연고 학교 급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배고픔 걱정 없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돕습니다. 결국 두 정책이 가리키는 방향은 똑같아요. 바로 사회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국가가 먼저 그리고 알아서 챙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날 또 다른 소식도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캐나다 스트롱 패스라는 걸 연장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국립공원이나 박물관에 무료로 입장하고 청소년들은 기차 여행도 할인받을 수 있는 패스인데요. 다가오는 연말 연시랑 2026년 여름까지 연장해서 국내 관광을 더 활성화하겠다고 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정책을 쭉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잡하게 신청하지 않아도 당연한 권리를 국가가 알아서 찾아주고 아이들의 기본적인 끼니를 국가가 책임진다. 어쩌면 캐나다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 안전망의 기준 자체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